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2주차 강의는 조선시대의 인구변동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1주차 강의 인구와 경제 기본개념 검토에서 학습한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강좌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인구 변천, 사망률, 출생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구 변천은 다산다사 사회에서 소산소사 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진행되는데 전통사회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사망률이 하락하며 3단계에는 출생률이 하락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는 사망률과 출생률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사망률 관련 주요 지표인 조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기대 여명에 대해 소개하고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및 위생 환경의 개선,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이 사망률 하락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출생률과 관련해서도 주요 지표인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에 대해 소개한 뒤 출생률 하락의 주요 요인인 영유아 사망률 하락,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조선시대의 인구 변동에 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각 시기별로 인구 변동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3주차에는 일제하, 그리고 4주차에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조선시대의 인구변동을 다룰 2주차 강의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인구변동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에 대해서 살펴본 뒤 조선시대 인구변동 추세를 확인하고 인구변동의 주된 요인인 출산과 사망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순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것은 조선시대 인구 변동을 분석하는 데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호적과 족보입니다. 이들 자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호적입니다. 호적은 호를 단위로 해서 호에 속한 사람의 나이,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호구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모든 호에서 가족과 노비 등 호의 구성원에 대해 기록한 호구단제라는 것을 호가 속해 있는 군현의 수령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군현에서는 각 호에서 제출한 호구단자를 기초로 호적 대장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집계하면 전국의 호구 총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간혹 조선의 인구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악된 자료에 근거해서 기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와 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호는 가구, 그리고 구는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정부가 3년마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세를 징수하고 국가적인 사업에 인력을 동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 센서스와는 목적이 다소 상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호적에는 모든 사람에 관한 기록이 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구의 규모는 실제 인구의 40%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누락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조사에서 왜 이렇게 누락되는 인원이 많았던 것일까요? 앞서 조선 정부가 호구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목적이 조세 징수와 인력 동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호의 구성원 수를 축소해서 신고할 유인을 가졌을 것입니다. 호의 구성원을 많이 신고해봤자 부담만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군현 입장에서도 호와 구의 신고 규모를 줄일 유인이 있었습니다. 많이 신고하면 군현이 더 많은 조세를 거두고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 결과 호구조사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누락되었고 오늘날 호적을 이용해 조선 인구를 추정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에 대해 보겠습니다. 족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 가문의 계통을 기록한 명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는 특히 구성원들의 출생 및 사망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조선시대 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조선 전체 인구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구 증가율을 추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도 여러 한계를 안고 있어 이를 이용해 인구 변동을 파악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족보는 주로 생활 수준이 높았던 양반 계층이 만들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득 수준은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를 분석한 결과를 평민, 노비를 포함한 조선 전체 인구에 대한 결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족보는 주로 20세까지 살아남은 남성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나 20세 이전에 사망한 남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20세 이전에 사망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과거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망률과 출생률을 분석하는 데에 큰 제약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양반이 아닌 계층이 돈을 주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가문 내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일부 구성원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족보가 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족보를 이용한 연구는 조선 후기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바꿔 말하면 조선 전기 인구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족보는 이처럼 여러 한계를 안고 있긴 하지만 호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의 문제를 통제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인구 관련 분석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주로 족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인구 변동을 분석하는 데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호적과 족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인구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